네, 본범 세 번째 시간 계속해서 가도록 할게요. 일단 어저께까지, 어제 일까지를 했다가 이제 오늘로 이제 넘어오죠. 칠토이지 나는 점순이가 아침상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오늘은 또 얼마나 밥을 담았나 하고 이것만 생각했다. 상에는 된장찌개하고 간장 한 종지, 조밥 한 그릇, 그리고 밥보다 더 수부룩하게 담은 산나물의 한 대접. 이렇다. 나물은 점순이가 틈틈이 해오니까 두 대접이고 네 대접이고 멋대로 먹어도 좋으나 밥은 장인님이 한 사발 외엔 더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 저번 시간부터 계속 드러난 장인님의 성격이긴 하지만요. 도연아, 저 문 좀 닫아. 되게 인색합니다. 특히 사회인 나에게 먹는 것만큼은 되게 먹지 못하게 하고 인색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점순이가 그 상을 내 앞에 내려놓으며 제 말로 찌꺼리는 소리가 부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그래. 아니 부장님한테 가서 제대로 좀 판단을 받아와서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허락을 받았어야지. 왜 그냥 왔어 이 바보 같은 놈아. 2차 충동질을 하는 거죠. 1차 충동질은 언제 했지? 언제? 그저께. 그래서 어저께 장인어른과 나와 갈등이 벌어진 거 아니게래. 어이? 그저께 왜 나한테 내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밭으로 밥 갖고 왔잖아요. 그죠? 내일 너 일만 할 거야. 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저께 어디를 간겨? 구장님네 간 거지. 싸우다 말고. 그래서 구장님한테 판단을 내리려고 갔는데 구장님조차도 장인의 회유에 의해서, 회유하니 협박이겠지. 그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땅 떨어질 줄 알아. 그래서 결국에는 구장이 또 나를 갖다가 회유와 협박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갖고 그냥 오늘 아침까지 온 거야. 그냥 나는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또 점순이가 와서 나한테 충동질을 하는 거지. 너 어제 구장한테 갔다 왔다면서 뭐 하는 거야? 이거지, 그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역전이 되는지를 갖다가 포인트로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돼. 1편, 2편, 요거까지 갖고 3편으로 올 건데 1편, 2편을 보면 시간이 어떻게 역전되고 입체적 구성으로 됐는지를 갖다가 중간중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계속할게요.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다면 그래 하고 엊그제 야 오늘의 입장에서는 어제 그저께잖아. 그저 그저께를 얘기하는 겨. 그지? 그저께 산에서와 같이 대우 아주 몹시 쫑알거린다. 따는 내가 더 단단히 덤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 속으로 그랬다. 나도 저쪽 벽을 향하여 외면하면서 내 말로 안 된다는 걸 그럼 어떡한담? 어떡건담? 하니까 수염을 잡아채지 그냥 너 이 바보야. 여기서 있다가 정말 절정 장인과 싸우는데 장인을 들이박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죠. 그 정도로 절박하게 좀 부탁을 하라라는 거지 실제로 내 아빠 수염 잡아채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나라는 인물이 워낙 성격이 순진하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 그대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하고 또 얼굴이 빨개지면서 성을 내며 안으로 셀쭉간이 뒤틀어가지 않느냐. 이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게 망정이지. 보았다면 내 얼굴이 애미 잃은 황새새끼처럼 가엾다 했을 것이다. 남자가 있잖아요. 제일 기운 빠질 때가 언제냐면은 여자가 무시하거나 여자가 되게 남자를 갖다가 우습게 볼 때 남자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합니다. 여학생들이요. 어이 남자는 되게 단순해. 그냥 우쭈쭈만 해주면 너희들한테 목숨까지 바칠 단순한 동물들이 남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남자의 좀 자존감을 조금만 살려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서 애미 잃은 황새 새끼처럼 가여운 자기 모습을 갖다가 누구한테 들킨 것 같은 거죠. 절정 1. 사실 이때만치 슬펐던 일도 또 있었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은 암만 못생겼다 해도 괜찮지만 내 아내 될 점순이가 병신으로 온다면 참 신세는 따분하다. 밥을 먹은 뒤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가려 하다 도로 벗어 던지고 바깥마당 공석 위에 들어 누워서 나는 차라리 죽느니만 같지 못하다 생각했다. 이제 끝장을 보려 하는 거죠. 그죠? 끝장을 보려 하는 겨. 그런데 계속 볼게요. 내가 일 안 하면 장인님 저는 저 나이가 먹어 못하고 결국 농사 못 짓고 만다. 뒷짐으로 트림을 꿀꺽하고 대문 밖으로 나오다 날 보고서 이 자식아 너 또 왜 이러니? 어저께도 배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뺨 맞고 뭐 구장님 때까지 가갖고 다 판단을 받았는데 또 오늘 이러니까 환장하시겠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라 그래 이렇게 꾀병을 부리는 이유, 장인과 갈등했던 이유, 어저께는 왜 그랬어? 그저께 점순이가 충동질을 한 거죠. 그죠? 오늘 내가 또 꾀병을 부린 이유는 또 아침에 누가? 점순이가 2차 충동질을 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 또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된 거지. 관격이 났어요. 급체했다는 얘기야. 급체. 아이고 배야. 기관 밥 처먹고 나서 무슨 관격이야. 남의 농사 버려주면 이 자식아 징역 간다. 봐라. 어제 구장을 통해서 협박받은 내용과 똑같잖아요. 그죠?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카드 좋아요. 아이고 배야. 참말 난 일 안에서 징역 가도 좋다 생각했다. 이루 뒷날 아들을 낳아도 그 앞에서 바보 이렇게 별명을 들을 테니까 오늘은 10쪽인 안 돼도 결정을 내고 싶었다. 장인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눈에 독이 올라서 저편으로 힝하게 가더니 지게막대기를 들고 왔다. 그리고 그걸로 내 허리를 마치 돌 떠넘기듯이 쿡 찍어서 넘기고 했다. 뭔 내용인지 알겠지? 그치? 계속해서 멍석말이 하듯이 그냥 계속 주물렸다는 거지. 누워있는 상태에서. 밥을 잔뜩 먹고 딱딱한 배가 그럴 적마다 퉁겨지면서 창자가 꼿꼿한 것이 여간 캥기지 않았다. 생각을 해봐. 지금 아침밥 먹은 지 얼마 안 됐잖아. 배가 이제 나만큼 불렀겠지. 그지? 근데 누워있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옆으로 좀 굴리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속이 얼마나 뒤틀릴지는 뭐 상상에 맡기겠어.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배를 지게막대기로 위에서 쿡쿡 찌르고 발꿀로 옆구리를 차고 했다. 장인님은 원체 심정이 굳어서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에는 간접 제시와 직접 제시가 있다라고 그랬지. 그죠? 그죠? 여기서는 장인님은 원체 어떻대? 성격이 짓궂대요. 그러지만 나도 저만 못하지 않게 배를 채웠다. 아픈 것을 눈을 꼭 꽉 감고 넌 해라. 난 재미난 듯이 있었으나 볼기짝을 후려갈길 적에는 나도 모르는 결에 벌떡 일어나서 그 수염을 잡아챘다마는 내 골이 난 것이 아니라 정말은 아까부터 부엌 뒤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드디어 자기네 수염을 갖다가 낚아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건 내 골이 난 것이 내가 성질해놔서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점순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것도 내가 못하면 점순이한테 평생 바보가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오늘은 열의 두 쪽이나도 내가
무조건 수염 잡아채서라도 장가를 가야겠다라고 작정하고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가뜩이나 말 한마디 톡톡히 못한다고 바보라는데 매까지 잠자코 맞는 걸 보면 짜장 계속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정말로 바보로 할 게 아닌가. 또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지 놈의 장인님, 나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 모아서 수염만 최고 제 원대로 했으니까 이때 점순이도 퍽 깊었겠지. 저기까지 잘 들리도록 이걸 까슬라 부다 세차게 칠까 보다 라고 소리를 쳤다. 야, 아무리 좋아하는 남자라 할지라도 자기 좋아하는 남자와 아빠가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나랑 점순이는 손도 한번 못 잡아본 사이야. 그냥 아빠가 장가를 보내주겠다, 시집을 보내주겠다 한 사이일 뿐이지. 근데 그런 사위감이랑 지금 아빠랑 싸움이 벌어지죠. 그럼 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구의 편을 들 수밖에 없겠어.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데 아빠 편을 들 수밖에 없지. 근데 나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오판하고 있는 거지. 그죠? 장인님이 더 약이 바짝 올라서 잡은 지게 막대기로 내 어깨를 그냥 내려 갈겼다. 정신이 다 아찔하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때 나도 온몸에 약이 올랐다. 이 녀석의 장인님. 아까 계속해서 이놈의 장인님, 이 녀석의 장인님 존칭어와 비속어를 섞어 쓰고 있다. 그래서 해악성을 유발하고 있다. 눈에서 불이 펑 나서 그 아래밭 있는 멍알로 둔덕 아래로 그대로 때밀어 불려버렸다. 누굴 갖다가? 장인을 갖다가 언덕 밑으로 불려버린 거죠. 그죠? 힘은 누가 세? 내가 훨씬 세잖아요. 그죠? 기어오르면 굴리고 굴리면 기어오르고 이러길란 너덟 번을 하며 그럴 적마다 부려먹고 왜 성난 안 하지요? 왜 자꾸 장가 안 보내주는 거야?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내리라도 성례시켜 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두었을지 모른다. 나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 쳤다는 누명도 안 들을 터이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 실제로 때린 건 아니지만 이건 폭행에 가깝죠. 노인네가 둔덕을 오르려고 하면 밀쳐서 떨어뜨리고 몇 번을 굴러 떨어졌을 거야. 장인어른이 그 노인네가. 그죠? 한 번은 장인님은 헐떡헐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짓가랑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 움켜잡고 매달렸다. 악 소리를 치고 나는 금방 세상이 다 팽그로 두는 것이 빙장님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할아버지 살려줍시오 할아버지. 이제는 빙장님을 갖다가 뭘로 바뀌었어? 할아버지로 바뀌었죠. 그죠? 나의 바짓가랑이를 움켜 잡아가지고 지금 내가 정신이 없는겨 하고 두 팔을 허둥 지중 내저을 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쭉 내솟고 인젠 참으로 죽나 보다 했다. 결정적으로 장인어른도 필살기를 쓴 거죠. 바짓가랑이를 잡고서 얘를 갖다가 한번 어떻게 마지막으로 엎으려고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빙장님 하다가 뭐라고 하고 있어?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긴박하니까 할아버지라고 나온겨.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한겨. 그래도 장인님은 놓질 않더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놓는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쩔맸다. 그러다 얼굴을 드니 사지가 부르르르 떨면서도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짓가랑이를 꽉 움키고 잡아 낚였다. 지금 서로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요. 장인이나 사위나 둘 중에 하나라도 조금 신사답게 하면 좋은데 이건 나이 든 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하는 짓이 치고받고 하는 게 똑같다라는 얘기야. 여기가 중요해. 왜 그러냐?
절정, 지금 절정이라고 그러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부분을 우리가 절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소설 단계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부분을 절정이라고 그래. 이 소설의 절정은 뭐냐면 장인과 내가 정말 수영 낚아치고 막 서로 떠밀고 바짓가랑이 잡고 여기가 절정이야. 절정이야. 그런데 그 절정인 파트를 쭉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절정과 절정 사이에 뭐를 갖다 삽입을 한다? 결말을 삽입을 했어. 즉 사건에 이렇게 치고받고 싸웠는데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를 갖다가 그 싸우는 도중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되게 특이한 구성이거든요. 본문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고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 왜 절정 사이에 그 사이에 절정이 쭉 이어가고 그 다음에 결말이 나와야 되는데 절정과 절정 사이에 결말을 갖다 집어넣냐. 결국 결말을 우리가 지켜보면 알겠지만 똑같아. 또 속아가지고 또 일하러 나간단 말이야. 그만큼 이미 결말을 갖다 제시함으로써 얼마나 내게 우둔한지 어리석은지도 보여주거니와 해악성이라고 그래. 결국 이놈아 또 이렇게 할 걸 이지랄로 또 싸웠네 라고 독자로 하여금 해악성을 갖다가 유발하는 것도 있어요. 한번 정의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장인님을 뭐라고 하고 있어? 유달리 착하대요.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숨으로 손수 지져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담배 한 봉을 넣어주고 그리고 올 가을엔 꼭 성례를 시켜주마. 아마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이 가머니설이란 말 있잖아요. 그죠? 일단 지금 이건 싸움이 끝난 상태의 결말 부분이야. 지금 싸우는 중간에 싸움이 끝난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의 결말을 삽입했다라는 얘기야. 결국 장인어른은 똑같은 인물이죠. 어떻게든 얘 일만 부려먹으면 되는겨. 그럴듯한 말로 야! 올 가을에는 내가 성례시켜줄 테니까 너 내 말 들어. 빨리 가서 콩밭이나 가라 이 새끼야. 담배 한 대 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나는 하고 등을 두들겨 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까지 났대요. 얼마나 어리숙합니까? 점순이를 남기고 이제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빈장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야 살야 급하게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갈등의 일시적 해소야. 일시적 해소. 즉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한 번만 벌어진 게 아니잖아. 너희들도 알다시피 작년 이맘때도 이랬지, 그지? 작년 이맘때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지금 오늘도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해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 완전히 해소된 거 아니야.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해소가 됐어. 일시적으로. 계속 반복됐죠. 다시 반복됩니다. 보도마파 문제긴 문제구나 이거. 그럼 절정 속의 결말을 삽입한 효과,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와. 결말을 미리 제시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두 번째, 희극적이라는 건 재미있다라는 얘기죠. 싸움 자체가 어른이랑 지금 사위랑 이따위로 몸 치고받고 싸우는 자체가 웃길 수밖에 없어. 희극적 싸움의 결말을 갖다가 미리 보여줌으로써 해악성을 강조한다. 가장 큰 건 이거야. 해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절정 사이에 결말을 갖다 끼워놓은 겸 나의 바보스럽고 어리숙하고 또 장인어른한테 당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근본적 원인인 성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갈등이 반복될 것임을 암시한다. 일시적 해소라고 그랬습니다. 즉 절정과 결말의 순서를 바꾸어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큰 거는요, 해악성을 유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김유정이 절정 속에 결말을 갖다가 삽입했습니다.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다시 절정으로 들어왔어요. 아까 싸우던 중간에 결말이 들어간 거 아니야, 그죠? 또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절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은 장인이 자기를 갖다 이용해 처먹는 걸 모르고, 그렇죠. 이놈아, 나. 장인님은 헛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찬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당겼다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인어른, 빙장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뭐라고 부르고 있다?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나라, 나 그래도 안 되니까 예, 점순아. 이 악장의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하는지는 모른다. 가재는 개편이다. 초록은 동색이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해서 하겠지. 잘못된 판단이라고 그랬죠. 대체 이게 웬 속인지 지금까지도 난 그 영문을 모른다.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지가 내려놓고 이제 와서 달려들며 에그머니 이 망할게 아버지 죽이네. 극적 반전, 극적 표가.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뭐야? 아빠 편을 들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하고 내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서 기운이 탁 꺾이어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은 덤벼들어 한쪽 귀 맞아 뒤로 잡아대면서 또 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인어른도 나랑 맞짱 뜨다가 점순이랑 장모님까지 지금 나를 갖다가 1대3으로 다구리 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면 초가요.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막대기를 들어서 사문 나려 죽였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 하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 알 수 없는 점순이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그러니까는 아까 그 할아버지라고 얘기한 건 내가 할아버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장인어른이 할아버지라고 얘기한 부분이 요거예요. 요거. 여기 할아버지를 찾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놈아 했다가 결국에는 뭐까지 해서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가 나오도록 해.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상식 밖의 상황이나 비속어, 존칭 표현의 부조화로 독자의 웃음이 유발되었다는 점을 확실히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까지 해가지고 본범은 마쳤고요. 그런데 이게 관찰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도 하거니와 이 주인공 시점의 특징이 있어. 어수룩하거든요. 순진하거든요. 순박하거든. 그래서 뭐냐? 다른 사람들의 내면 심리나 혹은 하는 행동에 진짜 그 내면 심리를 파악을 못할 때가 있거든. 오해할 때가 있거든. 그거와 비교해서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도 다음 시간에 혹은 또 하나 소설이 있던데 두 편의 소설을 갖다가 연결시켜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준비 인사.
들어가요.